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6일이고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좀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단독 40조 원 폴란드 원전 수주 자초 위기, 원전 재검토 의사 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새벽에 이제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40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2기에서 4기 정도를 APR 1400을 하겠다. 1400메가와트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10월에 이제 LOI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죠. 원래는 이제 2024년에 그거를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2023년에 이제 LOI 계약을 했었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니 이제 한국과 원전 수주 계약을 뭐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이 LOI 체결 후에 발주사와 타당성 조사 수행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 주재 인력을 파견했는데 2023년 12월에 폴란드 신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꽤나 이제 이 정부가 바뀜으로써 우리와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제 이 타당성 조사가 밀린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이제 들려왔던 소식이고요. 이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LOI 체결 이후에 폴란드 정권 변화로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지원이 이제 확인이 되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이 무산된 건 아닌데 이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에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프로젝트 무산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 업계에 대한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소식으로 전달된 소식이고요. 원전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 자체는 전혀 지금 폴란드로부터 나온 소식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가 원전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방산 관련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국가 간의 그런 이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총리가 만나가지고 산업부 장관이 만나서 이 LOI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완전히 프로젝트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번 1월 27일까지만 해도 폴란드에서 한수원 참여 원전 사업을 교통 정리를 했다, 재개 기대감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현지 최대 민간 발전사인 제팍으로부터 양산한 특수 목적 법인인 PPEJ 지분 50%를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던 코닌시 퐁투누프 원전 사업도 다시금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폴란드에 있는 지금 이제 원전 프로젝트들이 크게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1차, 2차로 나뉘게 되고요. 1차는 3기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1차에서 떨어진 이 이후로 바로 이제 민간 원전을 2기에서 4기까지 건설할 수 있다라는 LOI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국가 간에 뭐 기업끼리 LOI를 맺은 것도 아니고 국가 간에 이제 정부 인력 간에 이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이 1차 분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2차 분도 정부 차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이 정부가 바뀌면서 1차도 조금 늦어지고 이 민간 프로젝트도 애매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1차에 대한 자금도 확보를 하고 2차를 위한 자금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민간 프로젝트까지 다시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래 그 대표하는 기업이 제팍이라는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그래서 이 제팍이 원래 퐁투누프시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기업인데요.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수명을 다해서 없애버리고 이걸 대신에 원자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팍과 이제 한수원이 그것을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이제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괜찮은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에서도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많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지역으로서 낙점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 목적 법인 제파 이 PPEJ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 뭐죠? 퐁트노프 원전의 그런 이제 이 법인으로서 건설 법인으로서 들어가겠다. 그 수익에 대해서 이 법인이 이제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이 아니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50%에 대한 이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폴란드 정부에서 이 퐁토누프 원전도 관여를 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월 27일자의 소식이었습니다. 저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이제 뭐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무래도 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 상황, 굉장히 오래된 상황을 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한 이 퐁토누프 원전에 대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좀 모르고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말고는 지금 그 기사를 다루는 이 언론은 없는 것 같고요. 단독으로 이제 한 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원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중도 좌파 성향의 야권 연합이 정권을 2023년에 잡아버려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서야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 발전소와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이제 애매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폴란드가 역사상 최초로 들어설 원전 건설을 위해서 2025년 예산안에 10억 1천만 유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설 부지로 퐁투누프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PG가 재팍으로 이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 자체가 퐁투누프 원전 사업을 이제 정부가 관여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 원전 동향에 대한 소식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폴란드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폴란드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들이 활발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첫 원전 개발에 12억 달러를 투자했다. 폴란드 정부가 최초 원전 건설에 157억 달러를 지원한다.
고온가스로 상용화를 준비한다. 그다음에 원전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이제 금융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원자력 MOU 체결하고 캐나다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다. 최초로 이제 상업운전 개시 계획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허가를 한 거고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지원이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이제 SMR 관련 이 기업도 지금 이제 600메가와트 SMR 도입을 2035년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최근까지의 소식이었습니다. 결국엔 대형 원전과 SMR 모두 다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와의 그 계약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원점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아예 취소하는 것처럼 기사를 써놨는데요.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그 퐁트누프 원전을 새롭게 뭐 SMR 단지로 만들던지 아니면 이 우리나라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그런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게 아닌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을 원점 재검토로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한 끗 차이로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 이 정부도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2차 전지 관련도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았고 이제는 원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이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단계는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로 가져갔고 이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 2단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프로젝트가 1, 2단계가 나눠져 있었고 민간 프로젝트가 1로 이제 우리나라가 퐁트누프 원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2가 이제 따로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은 이 퐁트누프 원전을 정부 2단계로 바꿀 것인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파기 이제 이 지분을 넘김으로써 정부에다 넘김으로써 여기 이제 정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파트너 물색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파트너로서 폴란드에 어떤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그런 무역공사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와 특히 방산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산업 관련해서도 최근에 동유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이 많이 이제 동유럽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와 금융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죠.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정책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와 함께 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 프로젝트도 1300조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 현지 진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같은 이런 은행들이 폴란드 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접근성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유럽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금융권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폴란드를 넘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금융 투자도 해주고 금융 지원도 해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원전 프로젝트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 요거를 정부 주도로 바꿔서 민간 말고 정부 프로젝트 2단계로 퐁트누프를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애매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딴지, 그죠? 잠재적인 이제 이 위험성,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체코가 지금 누구를 선택했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이제 저버리고, 올해는 이제 체코와 프랑스의 그런 관계를 저버리고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실리적인 이제
이득을 선택을 한 거죠. 가성비도 가성비고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히 원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방산도 협력이 가능하고 이 산업 첨단 산업도 협력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제조 이 산업 입장에서는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보다는 한국이 훨씬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을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재화를 시켜주는 거죠. 체코라든지 폴란드에 이 공장을 짓고 그 노하우까지 전수를 좀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좀 더 멀리 바라본다고 하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체코가 이 한국을 선택했고요. 때마침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도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까지 없어졌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에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좀 리스크가 있었다면 이제 그게 싹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정부 주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원전은 오히려 이제 원점 재검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뭐 크게 이 소식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SMR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이 이제 금요일에 두 기업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뭐 미국 증시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나스닥은 이제 오히려 한 0.4%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 두 SMR 기업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SMR이 왜 또 하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낮춰가면서 좀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고요. 뭐 그래도 이제 23달러면 이전에 뭐 이 수달러 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 입장에서도 뭐 이미 상장 당시보다 2배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높기는 한데요. 조금 이제 이 상승 폭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기는 하죠. 오클로는 근데 뭐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뭐 월봉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봉도 뭐 사실 이 정도면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 없지만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SMR이 갑자기 왜 내렸느냐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금요일에 소매 판매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미국 소매 판매가 지금 1월 달께 마이너스 0.9%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면 사실 시장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리스크가 되어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해소되었는데 왜 또 저렇게 SMR이 갑자기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MR이라는 것은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차세대. 이제 뭐 완전히 먼 차세대는 아니고 거의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죠. 근데 이 SMR을 사용하는 공급처가 결국에는 AI라든지 그런 이제 첨단 산업, 집중되어 있는 첨단 산업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AI와 첨단 산업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의 마이너스, 그것도 크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감소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 경제가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이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AI에 대한 수요와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SMR에 대한 수요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 시장 투자자의 이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렇다고 이 0.9% 마이너스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혔다.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SMR의 하락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2월 달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이
연초 2월 달에는 마이너스로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왔다가 0.9%로 뭐 급격하게 반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요게 뭐 하루 한 달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그런 자연재해들이 좀 많았죠. LA에 큰 대형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한파가 쭉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괜찮아지면 다시 소매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을 이제 PCE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양립하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울질하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을 끝내고 이제 다시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재건에 대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좀 이 전 세계가 다시 성장하는 방향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장률을 높여서 결국에는 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생산 이 제조 시스템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리자라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요. 물가가 높은데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결국에는 공급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방향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될지 그게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지표도 한번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간 계획을 보시면 17일부터 이제 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부 장관이 이제 16일 날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16,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죠. 한국과 체코의 장관급 공급망 에너지 대화가 있을 거고요. 10시에. 그다음에 1시 30분에는 한국과 체코 투자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체코 본계약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오갈 것 같고, 이제 3월 달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방한이었기 때문에 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체코에 많은 인력들이 와서 이 원전에 대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3월 달에 이제 본계약의 서명을 위한 이제 일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결론이 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일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이 계약에 대한 협의만 하고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화요일에는 체코와 에너지 기술 포럼이 열리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등 20대 그룹 대표가 19일에서 20일에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한상의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뭐 효성,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온, SK스펙스, 현대자동차, LG글로벌 전략개발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롯데지주, 뭐 하나퓨처스, 그 다음에 카카오, 신세계, LS M&M인가요? 네, 두산 바켓도 있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ESG, 그 다음에 SPC, 한국가스공사, 황수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그 다음에 뭐 다른 이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두산 바켓, 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그런 이 합의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서 좀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본격적인 부과가 이제 4월 달부터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뭐 단순히 관세만 협의할 것이 아니고요. 관세를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LNG일 가능성이 크고요.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그 다음에 부품 제조 시설을 투자하겠다. 미국의 차세대 원전 개발과 SMR을 협력하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조선과 이 SMR이 직접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최근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요. 이번에 19일, 20일에도 그 협력이 또 공고화됨으로써 관련 테마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 뭐 공조를 하면서 뭐 표면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지금 LNG와 SMR 등 3국 간 협력 확대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와 원전 분야의 협력을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MR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이제 알게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도 최근에 이제 그 제조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첨단 이 설비, 그다음에 첨단 이 소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아직 한 수 위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테마가 LNG와 SMR인 만큼 이제 뭐 계속 장기적으로 이 테마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워드가 계속 강조가 되죠. 최근에 반복되는 그런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것이 조선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선이 나오게 되었고, 이게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상보다도 이 움직임이 좀 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15,000 TU급 설계 모델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 원자력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테라파워의 모델이 들어가는 원자력 모델이죠. 그다음에 삼성 모델 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천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해양의 SMR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해상 탄소 중립 규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탄소 중립이 지상뿐만이 아니라 해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선박 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저렇게 큰 선박을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가 지금 원자력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수소 에너지로 움직이기에는 아직 그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고에너지인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SMR이더라. 작은 SMR이죠. 그래서 모든 선박을 이제 SMR로 교체한다고 한다면 그 수가 이제 어마무지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만 그렇게 집중되었던 것이 이제 대형 선박으로까지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이 시장 성장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주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선박용 에너지가 LNG, 에탄올, 뭐 암모니아, 수소, 전기 등을 쓰는데 이게 지금 온실가스 배출 입장에서는 메탄이 굉장히 이제 또 온실 효과가 강한데 그게 지금 선박 운영함에 있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르게 이게 추진될 수 있다,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SMR을 바로 도입하기 위해서 테라파워가 지금 이제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SMR 모델을 이제 선박에 적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라파워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엮여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테라파워와 한국조선해양과 엮이게 되어서 이제는 이 금요일에 혼자 이제 올랐던 그런 이유가 좀 밝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SMR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면 뭐 이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17일에 우리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거고요. 19일에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통과될지 보고가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더 중요하고, 아까 18일이
18일에 한 17일에 이제 체코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 와서 에너지 그 관련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8일 말고 19일, 20일에는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으로 가서 또 SMR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조선 협력, 그다음에 에너지 구입에 대한 협력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18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IR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못 봤었는데요. 이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산 밥켓의 실적인데요. 밥켓의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8조 5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700억, 당기순이익이 5,60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9,200억에서 5,600억으로 순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8.9%로 3,5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었어. 실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전자공시를 보니 실적이 14일에 이렇게 정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3,946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정정된 게 조금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16조 2천억으로 되었고 영업이익은 1조 넘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900억으로 뭐 직전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 전부 다 줄긴 했는데요. 두산 밥켓이 떨어진 퍼센트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실적이 뭐 크게 지금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좀 잘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자세한 사업 보고서가 좀 나오면 그거를 좀 분석을 해 볼 텐데 일단 숫자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예상치에 대한 집계가 여기 나와 있었고요. 전체 이제 집계를 보았을 때 매출액은 더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좀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순이익의 마이너스가 두산 밥켓 때문인지 아니면 또 두산의 자회사 때문인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조금 나중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한번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볼 것이 이제 투자자 NDR 설명 자료라고 해서 이전에 11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자료, IR 자료가 새로운 IR 자료가 발표가 될 거고 그걸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리뷰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군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체코 프로젝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후속 신규 원전에 대해서 폴란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영국, UAE, 사우디, 튀르키예 등 여러 가지 수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카자흐스탄은 이제 최근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이제 이 4개 국가를 선정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곧 한 6개월 안에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데이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대형 원전과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캐파 고려해서 62개를 만들겠다 했지만 시장 확대 시 추가 캐파가 확대된다. 요걸 이제 100기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라파워도 포함이 되었고, 그 테라파워가 지금 아까도 보셨듯이 HD 한국조선해양과 SMR을 활용한 선박까지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62개, 100개가 아니라 뭐 200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지금 이제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DGT라는 이제 자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DGT가 아니라 DTS죠. 그래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SMR 가스터빈 두 개만으로도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기사 때문에 많이 우려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지금 문제 없어 보인다. 폴란드는 오히려 민간을 정부 프로젝트로 바꾸고 있고 폴란드 정부에서는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 속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방산,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생산 라인들 이런 것들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금융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곳을 찾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금융 협력을 위해서 뭐 이 은행들이 뭐 사무소를 차리거나 폴란드로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의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협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이 업계 관계자의 뭐 말을 인용해서 쓴 기사를 우리가 거기에 뭐 몰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말고 이제 17일부터 해서 우리가 중요한 소식들이 많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원전을 몇 개 지을 것인지가 정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코의 산업부 장관이 와서 어떤 협력을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재계 인사들이 미국의 워싱턴으로 가서 또 SMR과 가스터빈에 대한 협력 확대를 또 협의를 해올지 그런 것들을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2월 말이고요. 다다음 주면 3월 초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이제 뭐 2주, 3주 뭐 이렇게밖에 앞두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